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베니아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현재 투자금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굉장히 다양한 범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투자금 범위에 맞춰서 분양단지를 가져왔습니다. 투자금 5천만 원으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곳부터 투자금 1억으로 그 이상의 차익을 낼 수 있는 단지까지 선물 보따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몇 차례 다루었던 단지인데요, 드디어 분양 일정이 나왔습니다. 우선 위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덕동 마포자이 힐스테이트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해 있고요, 총 1101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위로는 광화문, 또 밑으로는 여의도가 있어서 이 양질의 일자리가 위와 아래로 있다는 것이 이 마포의 큰 장점입니다. 이 양질의 일자리 두 곳을 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매, 전세 수요가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더구나 공덕역은 4개의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또 이 주변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같이 있고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는 5호선 애호개역 인근으로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분양 일정은 2024년 6월 21일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오고 모델하우스 오픈은 6월 28일로 예정이 됩니다. 물론 이 일정은 예정이긴 하지만 이렇게 날짜까지 나왔다는 말은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는 이 날짜에 실제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최소 25평부터 그리고 34평 또 40평대까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청약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아직 분양가는 나오지 않아서 이 상품의 좋고 나쁨은 금액이 나온 이후에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굉장히 수요가 많은 곳이면서 그리고 분양권 전매가 1년 내에 가능하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들도 관심을 갖고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월 중순에 모집 공고문이 나오니까 꼭 현장과 모델하우스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 상품을 소개해 드릴 때는 세대수가 그래도 한 7,800세대 이상 대단지라고 볼 수 있는 단지들을 설명드리는데 이곳은 참고로 215세대입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상당히 적죠. 그럼에도 제가 이 단지를 가져온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전에 분양했던 1000세대가량 되는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단독으로 200세대만 있다면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요 바로 인근에 있는 1000세대가량의 대단지랑 같이 합쳐져서 조금 묶어서 이 단지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좋게 봤고요. 그리고 인근으로 2호선 강변역 또 구역이 있다는 부분도 좋게 봤습니다. 또한 일부 동은 한강 조망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가장 좋게 봤던 거는 다리를 건너면 바로 우리가 가장 가고 싶은 지역 중에 하나인 잠실이 있다는 것이, 잠실만큼 가격이 형성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유사하게 흐름을 탈 수 있다는 것이 좀 좋게 봐서 이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5월 31일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날 예정이고요. 청약 일정은 6월 10일, 11일 이때쯤 예상이 됩니다. 이 단지는 참고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시행이 된 단지여서 최고층의 높이가 15층으로 비교적 다른 일반적인 아파트의 최고층 높이보다는 조금 낮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단지 배치도나 이런 평면도가 나오면 꼭 한번 일반적인 아파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지 사진을 가져온 건데요, 이쪽 부지에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가 들어서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세대수도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1000세대 아파트만큼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선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으면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물건 가져왔습니다. 멀리서는 롯데타워나 한강도 볼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입니다. 이곳은 1972세대이고요. 8호선 신흥역을 바로 앞에 끼고 있는 단지입니다. 성남 중일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고요. 이곳의 지도를 보면 이곳 부지는 기존의 술집이나 모텔 같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의 위치를 떠올려 보면 원주민들에게는 그렇게 썩 선호되는
하는 위치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 입지를 괜찮게 본 이유는 8호선을 타면 어쨌든 서울까지 금방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성남 자체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나 매매 수요가 항상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분양했던 그런 단지들도 지금은 입주장을 마치고 다시 어느 정도 거래가 되면서 시세가 회복하는 추이거든요. 그래서 성남은 그간의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점점점 그 이미지가 탈바꿈해 가는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원주민들에게는 조금 소외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런 이미지도 어느 정도 사라지고 투자 수요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단지 뒤편으로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2400세대와 또 바로 앞에 있는 2000세대가량이 합쳐진다면 거의 4000세대 역세권 대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일이 6월 14일이고요. 그리고 모델하우스 오픈일은 6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한번 미리 참고하셔가지고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장 적은 평수는 25평부터 30평 또 34평까지 고루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 관심을 갖고 청약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1블럭, 2블럭에서 철거를 마쳤고 또 철거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부지가 굉장히 좀 좁아 보이지만 실제로 기존에 2022년 7월에 인데 여기가 굉장히 오래된 구도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술집이나 여인숙,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밀집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뭐 옛날 이미지를 너무 떠올리기보다는 앞으로 바뀔 모습을 그리는 게 투자적인 측면에서 또 맞다고 생각이 들고, 참고로 이곳이 도로를 보면 왕복 차선이 거의 한 8차선, 10차선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도로입니다. 해당 부지도 지도상으로 보면 가로로 길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모양이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적은 부지가 아닙니다. 큰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로로 긴 좁은 땅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보다는 굉장히 큰 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곳은 참고로 상업 용지이기 때문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같이 분양을 합니다. 오피스텔 수요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적정 분양가라면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관심 갖고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이곳도 마찬가지로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산성역 해리스톤입니다. 총 3,487세대고요. 대우건설, GS건설, SK건설 같이 컨소시엄으로 합작해서 시공하는 단지입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이 위쪽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해리스톤이 이쪽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바로 앞으로 8호선 산성역으로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또 바로 앞으로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기존에 다세대나 다가구들이 밀집해 있던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뭐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인식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경사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이곳이 신축 대단지로 바뀔 모습,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6월 21일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모델하우스는 6월 28일 오픈될 예정입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29층 45개동 총 3,487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세대가 1,224세대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남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철거를 마친 상황이어서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고요. 모델하우스도 같이 건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재개발이기 때문에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단지별로 각각의 좀 특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델하우스가 오픈이 되면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어떤 단지가 조금 더 료활동일지 이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모델하우스는 오픈되지 않았지만 조합원들의 계약은 이미 마친 상황이라 모델하우스가 이미 건립이 되어 있어서 그 일부 사진을 가져온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4단지는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고층 아파트로 되어 있는 반면에 또 3단지는 이렇게 저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3단지는 또 역세권에서 가깝다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가치 판단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갖고 있기 때문에 모델하우스가 오픈되면 현장과 이 모형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파주 운정 3지구 A44블럭 이지도원입니다. 최근에 GTX A 노선 동탄 수서 노선이 개통이 됐죠. 그간에는 좀 막연했던 이 GTX 개통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주 운정도 GTX A 노선이 출발하는 위치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또 주말에는 신도시의 쾌적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신도시로 가는 수요들도 앞으로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위치한 이곳은 GTX A 노선을 바로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380세대 정도의 대단지는 아니지만 GTX A 노선이 인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큰 장점을 가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파주 신도시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소액의 투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4년 6월 14일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모델하우스 오픈이 예정되어 있고요. 제가 그간의 파주 운정 신도시의 분양가를 봤을 때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계약금이면 분양권을 계약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투자금이 한 5천만 원 내외다 라고 하면 파주 운정 신도시도 관심 가지고 청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주 운정 같은 신도시는 꼭 파주에 살지 않아도 기타 수도권 지역들에 사셔도 상위 요건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수도권에 계시다면 청약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고덕국제신도시 서안 이담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에 위치해 있고요. 총 1138세대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현재는 서울이긴 하지만 사실 지방광역시나 내지는 광역시가 아닌 어떤 지방에서도 분명히 그 지역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직장이 그 인근에 있다거나 가업을 물려받아서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 부를 이루고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가고 싶어 하시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평택 고덕 신도시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분양하는 이 단지는 이 평택 고덕 신도시 안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들어와서 살더라도 좀 불편함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분양 일정이 5월 30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오고 6월 7일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입주 시점이 2027년 5월이기 때문에 계약금 10%를 가지고 내가 3년 정도의 시간을 조금 더 유예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34평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살면서 쾌적한, 아무래도 평수가 좁은 곳들은 조금 주차 난도 심하고 그런 반면에 중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는 곳들은 쾌적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장점이 되는 단지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6월 중에 분양하는 정말 괜찮은 단지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잔금을 치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꼭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 정말로 내가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의 시뮬레이션을 꼭 한번 해보시고 청약과 또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저는 또 유명한 청약 단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